네, 조금 전 뉴스 세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조주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종로 경찰서 앞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어제 하루 종일 온갖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주빈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도를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분들이 지금 성착취물과 연관된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아닌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찰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범죄는 지금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의 심각한 현상, 실태를 이제 보여주는 범죄다. 이런 건데요. 네네. 바로 그 이제 지점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아, 사건 본질 자체를 그러니까 바꿔버리려고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치장 안에서 본인이 가장 이제 조만간 포토라인에 쓸 거다라는 건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신상 공개가 의논되고 있다고 아마 경찰도 알려줬을 테니까. 예. 그랬을 때 예. 지금 수많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자기를 주목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의를 끌 수 있는지 좀 괜찮아 보이는지 네. 그리고는 이제 그야말로 본질은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본인의 뭐 어떻게 보면 그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좀 가릴 수 있을지,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아마 연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제 사람들을 언급하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정치적 이슈가 아닌가, 뭐 정치적인 탄압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잘못된 의심을 만들어줌으로써 네. 사실은 비난 가능성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나는 그 찌질한 파렴치범이 아니야. 나는 노는물이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발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그 악마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의식이 징대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네, 뭐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가능한 게 없었습니다. 거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아이들만 성착취물의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독특한 SNS로 뭐 오프라인에선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이 사람이 온라인 사기범이었는데 네. 지금 사이버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뭔가 이 진화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음란물과도 보이스피싱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융합이 된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 개인이 뭐 박사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용이하도록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일종의 가짜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뭐 상당 부분 이 사람에게는 뭐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사실은 사상 누각인데요. 네. 착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악마라고 지칭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악마처럼 오프라인에서도 강건한 무슨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 게 평균 그 남성들보다도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다리를 이제 늘리는 수술 같은 걸 받을 정도로 본인의 신체에 대한 열등감도 심했고요. 예. 그리고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지난 2, 3년 사이에 그야말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2, 3년 동안은 이 사람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수법들은 인터넷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그 불법 동영상 이런 것들은 수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주빈이 그 썼던 악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악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히 보면 천사와 속칭 맞짱을 뜨는 그러니까 나는 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너 왜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했냐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에서 아마 굉장히 훌륭한 키워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게 된 거 실수도 얼마든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이제 이 조주빈하고 접촉을 했던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조주빈이 자부심이 많았고 그 안에서 그렇죠. 본인을 신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같은 맥락 이야기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했었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네이버 댓글에 지식인의 걱정을 올리는 그 음란물을 내가 다운받았는데 어쩌면 좋냐 이렇게 올린 글에 경찰이 잡을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보면 본인이 거의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유치장 안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주빈이. 네네. 그럼 그 심리 상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야 당연히 있었겠죠. 네. 제왕으로 몇 년 전까지 군림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범죄자로 추락하게 생겼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본인에게 위기감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난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무엇도 사실 정말 무슨 자살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책감이나 무슨 죄의식 같은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예. 아주 엄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종로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두 문장 그 말 이외에는 기자들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완전히 일체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자기에게 불리한 거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안 남기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관들 머리 위에 앉아 있다고 아마 스스로는 생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들은 인간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도 공범들이 나눈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에 조금씩 보도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제 여자들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본인이 썼다는 유서 안에 보면 남자들이 욕구를 해소하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성매매에 나서는 여자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피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된 이제 사고방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엄벌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방식도 매우 잘못됐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나누는 일부 이제 구성원들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요번 이제 사건을 계기로 좀 전체적으로 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주빈이 검거된 후에 순순히 지금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백을 하기에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도 너무나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하긴 그렇긴 해요. 예. 네, 지금 사실은 범죄 수익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네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문제로 보이고요. 예. 네, 결국 발견된 현금은 1억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 갖고 이제 고객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제 유저들이 보낸 비트코인 지금 3개의 비트코인 회사들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모네로인가 뭔가 하는 것도 이제 깊이 개입돼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범죄 수익을 나눈 자들을 공범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조주빈은 조금이라도 자백을 이끌어내면 그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그러니까 만약에 투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조주빈의 지금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식의 오류를 인정할 정도로 지적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인식의 오류는 마치 신념처럼 굳어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고 방식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뭐 잘못된 사고 방식을 사실은 공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격을 하는 와중에 많은 것들을 아마 털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네, 그런 방식으로 뭐 고도의 이제 뭐 노력을 해야 뭐 일종의 이제 누설 같은 형태의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마도 이제는 검찰에서 뭐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그 검찰의 요즘 보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아주 월등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이대무로 해가지고 불법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도 아주 좋은 이제 자백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심리 상태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쉽게 하면 죄의식을 지금 별로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일단 1차 관문은 너가 얼마나 엄청난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식시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